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오늘은 이 박물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투탕카몬의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박물관에 정말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유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세 개의 문자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상형 문자, 가운데는 민용 문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는 지금도 살아있는 언어니까 해독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프톨레미가 즉위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내용이 같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자를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고유명사겠죠. 그래서 프톨레미가 또 반복되니까 위에서 그 반복되는 그런 문자를 찾아서 이게 이제 카르투시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표, 왕명표라고도 불리우는 이 카르투시, 이 안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게 프톨레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입을 해서 먼저 표음 문자가 먼저 해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표의 문자까지도 해독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로제타 스톤의 발견으로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잠자고 있던 이집트 문명을 깨어나게 해주는 스타게이트의 키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왕조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이쪽으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리스 로마 순으로 이렇게 시대 순으로 유물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양쪽으로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석관이죠. 그라나이트, 화강암이라고 하는 재질의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석관이 되겠습니다. 관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단지도 있고, 뭐 이 소의 다리, 아까 우리 도축하는 모습을 사카에서 보셨죠? 소의 다리의 모습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공유, 뭐 그러니까 내세에서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염원들이 여기에 쭉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삼왕조 시대의 최초의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6층으로 된 마스타바를 6층으로 쌓아 올린 무덤의 주인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예요. 이쪽의 모습을 보시면 수렵을 하는 거,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는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쟁기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이제 함정을 만들어 두고 미끼를 넣어두면 밖에서는 이렇게 새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미끼를 따라서 들어간 새들을 이를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확 당겨서 포획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고왕조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앞에도 있고 뒤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원숭이도 있죠. 이 원숭이는 경찰 원숭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경찰 견을 데리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개 대신에 이렇게 원숭이가 경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새 6마리가 있어요. 6마리의 새가 있는데, 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채색 벽화입니다. 흑백의 시대에서 칼라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기러기. 오리? 여러분들이 청둥오리? 어떤 새를 상상하시든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새. 어떤 새를 상상하셨던 그 새들의 시조새입니다. 부리에 이빨이 나 있습니다. 양옆에 2마리 입을 벌리고 있는 새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빨이 있죠. 이빨이 있는 새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새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쿠푸라고 하는, 우리가 불가사의 피라미드의 주인공인 쿠푸라고 하는 파라오의 석상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쿠푸는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 가장 커다란 피라미드를 남겼는데
석상은 정말 작은 석상을 하겠습니다. 2.5cm, 2.9cm, 높이 7.5cm의 이런 아주 작은 석상만이 우리가 남겨 있고요.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서 이 배가 닿는 선착장이 있고, 이렇게 계곡신전이라고 벨리 템플이라고 하는 곳인데, 벨리 템플을 지나야만 스핑크스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 안에 동전이나 뭐 돈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푹 파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신전, 카프레 왕의 계곡신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지폐가 신권이 나와서 요거랑은 좀 다른데, 옛날 10파운드짜리 지폐의 모델이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카프레 파라오의 뒤통수에 매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이집트의 상징 동물인 팔콘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멘카우레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세 개의 그 상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죠. 가운데는 멘카우레, 왼편에는 파라오의 오른편, 우리가 보기의 왼편에는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뿔이 소의 뿔을 하고 있거나 귀가 소의 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토르고, 오른편에는 부족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신은 어느 부족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족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한번 그 고왕조 시대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 모습,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참 무심하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머리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로딩에 생각하는 사람이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화덕에서 빵을 굽고 있는 모습. 빵을 구우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뭐 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채로 이렇게 이 밀가루를 이렇게 거르고 있는 그런 모습. 저 위쪽에 가운데는 서 있는 사람은 어부의 모습이에요. 어부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저 맨 왼쪽을 보시면 앉아서 뭔가를 손에 여기 그 어부의 옆에 왼쪽으로 끝에 어부가 같은 층의 맨 끝쪽 끝에 저 모습을 보시면 뭔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거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거위의 모가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먼저 오면 이 페이스 도어, 폴스 도어 또는 페이크 도어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박물관을 먼저 왔으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카를 갔다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미라를 놓으면 육체는 반드시 공간을 확보하고 들여줄 수 있지만, 영혼, 카와 바는 이런 문을 통해서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라를 두면 카와 바는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짜 문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앙크죠. 음가는 키 오브 라이프, 뜻은 키 오브 라이프, 음가는 앙크입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일강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란 모습은 삼각주, 델타 지방을 의미하고, 양옆에 이거는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동편 사막과 서편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94만 평방킬로미터의 사막 한복판에 나일강이 있고 고센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편 사막, 서편 사막, 나일강, 델타 지방을 의미하면서, 뜻은 생명의 열쇠.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상징하는 문장이면서 이집트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앙크입니다. 자, 이 서기관은 200파운드짜리 지폐의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자, 서기관이 됐다는 것은 고시에 패스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급제했다. 고시에 패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시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채? 가발을 쓴 겁니다. 저 뒤쪽에 벽면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저런 머리인데
저런 머리 위에 이렇게 가발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서기관이 됐다, 고시에 패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서기관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 주변이 초록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O scriba real, que significa o scriba de 고대 이집트에도 햇볕이 강했습니다. 선글라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화장을 하죠. 짙은 색은 빛을 흡수하고 밝은 색은 빛을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살성은 이게 밝기 때문에 햇볕이 이렇게 얼굴에 비추면 이 반사가 돼서 눈이 부시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까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이 까만 테이프이 빛이 흡수를 하니까 날라오는 공을 잘 보고 잘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석상을 만든 이 석공은 어떻게 눈 화장을 표현했냐면 구리로 했어요. 구리. 동으로 했습니다. 짙은 색을 비습수를 하니까 동으로 구리로 표시를 했는데 구리는 산화가 되면 초록색이 됩니다. 철은 산화가 되면 붉은색이 되죠. 그래서 구리로 표시를 한 것이 산화가 돼서 초록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라호텝이라고 하는 왕자와 노프렛이라고 하는 공주의 모습이에요. 둘은 부부죠. 직업이 뭘까요? 네. 대신관입니다. 네. 대신관은 누가 된다? 신전의 신관은 누가 된다? 파라오가 되지 못한 왕자, 왕족들이 신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파라오와 가까운 사람이 좀 빽이 더 있으니까 중요한 신전, 큰 신전의 신관이 되는 거고, 이제 좀 멀다, 좀 여러 대를 거쳐야 뭐 부모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기 지방에 조그만 그렇게 좀 덜 중요한 신전의 신관으로 가게 됩니다. 쿠프의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세넵이라고 하는 난장이에요. 제가 난장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장이는 세공 가공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난장이가 펜던트를 하나 만들어서 왕비한테 선물했습니다. 그 왕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왕비는 어떤 일을 해요?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귀족 부인들 모아놓고 다과를 즐기면서 수다를 떠는 겁니다. 어머 마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난장이 세넵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뒤에 나도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넵이라고 하는 난장이는 제가 세공사는 예를 들기 쉽게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세넵이라고 하는 난장이는 쿠프의 옷을 만들어주는 제단사였어요. 그래서 쿠프의 제단사 세넵과 그 일가족의 모습입니다. 자, 이 4,500년 전에 부족장님의 모습입니다. 부족장님의 모습인데 하나의 통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개의 나무를 붙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나무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자, 저 인격을 보십시오. 금방 지안이니에서 밥을 잔뜩 드시고 꾸르륵 소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고, 입술은 족장님께서 지금도 무슨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입술을 하고 있고, 코에서는 콧김이 숭숭 나올 것 같고, 귓볼은 또 아주 예술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눈입니다.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 안에 그 조리개 안에 그 동공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이세요? 검은 눈동자 안에 그 동공까지, 조리개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크리스탈과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더라.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노예의 모습이 있어요. 가방을 메고 가는 노예의 모습이 있는데 이 가방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르메스 백입니다.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죠. 진짜. 요즘에 저렇게 만들어도 뭐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아요.